논어 43번째 시간 옹야편의 3, 4장을 보겠습니다. 3장 자화 시 어제러니 시라고 있습니다. 일단 염자 위 기모 청속한데 자왈 여지부하라 청익한데 여지유하라 염자 여지 속오병하다. 자왈 적지 적제야에 승 비마하며 의 경구하니 오문지야 하니 군자 주급이여 분류계라 호라. 일단 여기서 A로 끊겠습니다. 원사 위지 제라 여지 속 구백한데 사언을 자왈 무하야 이여 일인리 향당 호언저. 이것을 B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이래요. 자화가 제나라로 시로 읽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사로 읽고 있는데 시로 읽는데 시는 심부름을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시로 읽는 건 공자 개인의 심부름을 간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일단 그래서 시로 읽습니다. 이제 제나라로 공식적으로 사신을 간다고 읽으면 사로 읽어야겠죠. 일단 시로 주잔 읽었기 때문에 제나라로 이제 공자의 심부름을 가는데 염자가 염유죠. 염유가 그 자화의 부모 어머님을 위해서 곡식을 줄 것을 청한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를 주어라. 이게 작은 분량의 부. 그에게 부를 주어라 그랬더니 더 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청하길래 말씀하시기를 유를 주어라. 부보다 유가 좀 더 큰 거죠. 그랬더니 염자가 그에게 오병을 주었더라. 오병은 부나 저기보다 훨씬 큰 분량입니다. 선생님은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수와 이름이 적이에요. 적이 제 나라에 갈 때 내가 봤더니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 옷을 입었다. 내 듣자 하니 군자는 급한 사람에게는 구제해주고 도와준다. 급한 사람을 도와주지 부자에게 계속 물건을 준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 딱 끄는 거죠. 염자의 반응은 안 보여요. 그 다음 B를 보겠습니다. 원사가 공자의 제자예요. 원사가 공자의 제가 된 거죠. 이 지자는 이제 극이자로 받은 거예요. 공자를 가리킵니다. 공자의 제가 되어서 공자가 그에게 900의 곡식을 준 거죠. 그랬더니 원사가 사양을 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사양하지 말아라. 이것을 가지고 너의 이웃이나 고을이나 마을이나 주변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A와 B를 보통 장을 나눠서 끊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 주자가 위지제, 공자가 사고를 할 때 그 밑에서 원사가 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화도 공자의 그 개인 심부름을 갔다고 봐서 두 개를 하나 묶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공자가 벼슬을 할 때 이 제자들 벼슬을 준 걸로 봐서 공통적으로 묶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문장이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첫째, 염유를 염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염유를 염자라고 칭한 걸 보면 염유가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마 염자로 칭하는 건 보통 염유의 제자들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맞긴 하지만 염자가 상당한 실력자였을 거라는 암시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요. 첫째, 이 공자가 이제 개인 심부름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부와 유와 병이 나오죠. 네, 뭐 학자들마다 이 도량에 대한 그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부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유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크다. 이건 뭐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정확한 주량은 이제 시대마다 좀 다르게 된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죠? 여기서 그 병은 이제 대의 뜻이 있다고 해서 도라에몽 중에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에 비해서 100배가 넘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병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800말? 그러니까 80가마? 80가마죠. 양이 좀 상당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지유라고 얘기했는데 유는 16대 정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부는 뭐 보니까 여기 6대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6대를 줘라. 별로 안 되죠? 6대면. 근데 선생님 적은 거 같은 게 더 주면 안 돼요. 그러면 10대 정도 더 줘. 뭐 그래봤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그런데 100배가 넘는 800마를 줬으니 이거 뭐 어마어마한 양을 준 거죠. 뭐 그럴 수 있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이런 반응을 보는 거죠. 그 살찐 말에다가 옷도 그 비싼 옷 입고 가면 보면 가난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이제 저기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염자의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공자가 혼자의 벼슬 할 때 이게 보낸 거라고 한다면 공자가 곡간이 있을 거라는 가정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신고를 보내니까 염자가 선생님 곡식을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공자의 곡간에 있는 걸 빼준 거 아니에요. 임의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자가 큰 창고를 갖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자가 과연 그렇게 큰 벼슬을 하고 저길 받는 걸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 염자가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제 자화가 저길 가는 거니까 제 나라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자한테 떠나기 전에 구한 거죠. 선생님 자화가 가는데 비용을 어떻게 어머님한테 좀 드릴 거 하고 해야겠습니다. 얼마가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염자 생각으로는 너무 적은데 하고 많이 준 거죠. 어디서? 나라 곳간에서. 그러면 염자가 나라 곳간을 이제 개강자가 개씨 집안에 이제 제였으니까 개씨 집안의 노나라의 실권자였으니까 염자가 그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염자가 이 상당한 적이었던 거죠. 공자가 염자에 대해서 이 논어 전반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은 자기를 돌아오게 하고 행정 능력이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염자에 대해서 시종 비판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소한 거지만 여기 보면 승비마의 경구 그랬어요. 앞에서 그 선생님이 그 자로하고 아내를 곁에 이제 있을 때 니들 뜻이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 자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레하고 옷을 친구랑 나눠 쓰고 떨어져도 저 원망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원입니다. 그때 경구란 말을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경자는 필요 없는 글자다. 거마 뭐 네 글자로 성어로 딱 해서 거마 구이 그렇게 네 글자라지 경자는 필요 없는 글자로 얘기했는데 여기 경자가 또 들어갔죠. 이 경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앞에 비마가 있기 때문에 운을 맞추기 위해서 비마 경구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자가 필요하고 그때는 필요가 없는 글자입니다. 이게 한문이 이래서 까다로운 건데 그때는 필요 없고 여기서는 필요한 글자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사하면 공자 제자 중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 그 나중에 그 기록을 보면 그 자공이 아주 부유하잖아요. 대상인이 돼서 원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찾아가는데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 수레가 못 들어가서 골목에 수레를 대기시켜놓고 걸어서 원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근데 원사는 전혀 거기에 가난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탁 얘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공이 놀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원사도 이 아내처럼 아주 이 누항에서 이 좁디 좁은 골목에 살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문도 높고 하니까 자기의 뭐 재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곡식을 이게 900말인지 900된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보통 이제 이게 말일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적절한 양을 줬더니 사행을 하네.
선생님께서 사용하지 말고 이거를 네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써라. 너의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써라 그러죠. 그러면 이 인, 리, 향, 당 다 단위가 다른데 뭐 복잡하게 그건 따질 거 없이 하여튼간에 작은 마을에서 이제 큰 마을까지 다 통틀어는 거지만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 써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질문하는 거죠. 이건 아마 속은 봉급이 아닐 것이다. 녹은 아닐 것이다. 왜? 녹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는 거니까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해야죠. 이거 정당히 받는 건데 원사가 사용을 했으면 복록 이외에 어떤 플러스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문맥을 갖고 읽으면 앞에서 자화한테 주겠다고 얘기한 염자의 말도 복록 이외의 플러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조금 줘도 된다고 얘기한 거고 염자는 너무 많이 둔 거죠. 그러니까 염자가 욕먹어 싸게 된 이 원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죠. 계속. 이게 아주 재밌는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뜻하지 않게 그 3장에서 두 사람을 묶었죠. 염자와 원사. 같이 읽게 되니까 당연히 염자와 원사를 컨트라스트 이렇게 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원사는 많이 등장을 하지 않고 등장해서 가난하고 이렇게 덕 있는 사람만 의로수만 등장을 하는데 염자는 욕을 많이 먹지만 굉장히 이 존재감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사를 되게 부각시키고 덕성 있는 사람을 드러냈지만 뜻밖에도 염유가 인상이 워낙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배치시킨 효과가 났는지 어땠는지 그 의도가 드러났는지 요거는 조금 독자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장입니다. 자위 중궁하사대 왈 니우지자 성차각이면 수욕 무룡이나 산천이 기사저하. 선생님이 중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얼룩소의 새끼가 붉고 또 뿔이 제대로 달려 있으면 쓰지 않으려고 한들 쓰고 싶지 않아도 산천이 그를 버려두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절은 이제 지호죠. 지호. 이 간략 축약해서 얘기한 거죠. 그를 버려두겠는가. 이렇게. 조사와 목조가 같이 들어간 거죠. 중궁에 대해서 칭찬한 말이죠. 이거는 위왈 그랬으니까 이게 중궁을 앞에 두고 한 말이 아니고 중궁에 대해서 평하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끊어 있기도 한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리우 보통 리하면 이제 얼룩배기 황소죠. 얼룩소 뭐죠? 젖소 그 얼룩소가 아니라 칙소 우리나라 칙소라 그러죠. 이렇게 얼룩덜룩 무늬가 있는 거 젖소가 아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리우지자 할 때 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 말의 새끼가 중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미가 칙소인 거예요. 얼룩무늬 있는 소인데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애비가 현차는데 그 자식이 신하고 성하고 각하면 뭐 나름대로 이 산천이 버려도 인간들은 그를 수욕 무룡의 제사에 쓰는 거죠. 그를 쓰지 않으려고 한들 신령스러운 산천은 그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궁의 가치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이유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중궁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련시켜서 해결하고 이유 쪽에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전혀 지금 공자는 그 얘기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 중궁이 출신이 미천하니까 이제 애비가 워낙 보잘것없고 이 애비가 보잘것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록에 보면 좀 악행을 한 것 때문에 입초시에 올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공자는 애비와 상관이 없이 그 본인이 중요하다는 투로 얘기했다는 걸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쫘르륵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흐려진다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리자를 얼룩소 리자를 보지 않고 그냥 박가는 소로 보고 그래요. 경우 있죠. 박가는 소. 박가는 소가 이 소에도 팔자가 있어서 종묘의 제사에 보내는 아주 좋은 소가 있는가 하면 평생은 이 가죽이 다
쪼그라지도록 일만 하는 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미천한 집안의 출신인 것만 틀림이 없어요. 근데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지만 빨갛고 몸이 빨간 거죠. 그 다음에 이 뿔이 원통형으로 제대로 탁 달려 있으니 출신과는 상관없이 자질이 훌륭하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글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이 본질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 훌륭하게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되게 함의가 커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지금 민주주의 시대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뭐야, 결국 이 이유라고 하는 아버지한테 쏠렸다는 얘기는 핏줄 보고 이 태생을 갖고 따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이 어느 출신이고 어느 핏줄이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본래의 자질만을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선진적인 사고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출신을 보고 얘기하지 않고. 실제로 중국은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아버지를 그 초점에 두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 반론 중에 귀담아 들을 건 뭐냐면, 누구를 얘기할 때 집안의 아버지나 출신을 거론을 해서 욕을 안 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들은 훌륭한데 뭐 아버지가 그런데도 아들은 훌륭하냐면서 아들은 훌륭한 것 같지만 사실 아버지 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그 얘기는 이 장자,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얘기를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은근히 뭐 자식 칭찬하면서 한편으로 한쪽 욕하는 듯한 태도. 이건 장자들도 안 하는 건데, 이게 공자가 자기 제자를 두고 얘기하면서 출신을 거론하고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진짜 공자를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반론이 있죠. 이게 타당한 반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허심하게 읽어서 제자가 훌륭함을 이 칭찬하는 글로 읽는 게 아마 합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43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